이번 달에 여윳돈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대출부터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는 정반대의 답이 넘칩니다. 빚부터 갚으라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미루면 복리를 놓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로 답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결정을 감정으로 합니다. 빚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무조건 먼저 갚고,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빚을 놔둔 채로 투자부터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빚에도 종류가 있고, 금리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직접 정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빚 갚기가 먼저일까? 투자가 먼저일까? 금리로 따지는 순서. 오늘은 빚을 갚는 것이 왜 수익률인지, 어떤 금리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빚이 있어도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예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그 금리만큼의 수익을 확정으로 버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 8%짜리 대출 100만 원을 갚으면 1년 동안 나갈 이자 8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건 8% 수익률을 위험 없이 확정으로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 투자의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 8%와 기대 8%는 절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빚의 금리를 전부 적어보는 겁니다. 대출의 이름이 아니라 금리로 줄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1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대체로 그보다 낮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낮은 편이고, 학자금 대출은 아주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높은 빚일수록 갚는 순간 확정되는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교를 잘못합니다. 대출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에는 세금과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7%짜리 투자와 금리 7%짜리 대출은 같은 게 아닙니다. 투자 쪽은 세금과 비용을 빼고 손에 남는 수익률로 바꿔서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마저 확정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연 7%로 잡아도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손에 남는 건 대략 6% 안팎입니다. 그것도 장기 평균이 그렇다는 뜻이지 특정 해에 보장되는 값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6%를 넘는 빚은 갚는 쪽이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위험을 하나도 지지 않고 같은 수익을 확정으로 가져가는 셈이니까요. 이 6% 언저리가 오늘의 기준선, 문턱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0순위는 최소한의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없이 전부 빚을 갚아버리면 다음 사고 때 더 비싼 빚을 다시 집니다. 1순위는 연 8%가 넘는 고금리 빚입니다. 여기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순위는 회사 매칭이나 세액공제처럼 확정된 혜택이고, 3순위가 4에서 7% 사이의 중간금리 빚인데 이 구간은 상환과 투자를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이하의 낮은 고정금리, 빚은 서둘러 갚을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빚이 여러 개일 때 갚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는 방식입니다. 내는 이자가 가장 적어지는, 수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죠. 다른 하나는 금액이 작은 것부터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조금 더 내지만 빚의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서 끝까지 실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산상 정답은 앞쪽이지만 중간에 포기한 계획의 수익률은 0입니다.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금리 빚을 그냥 두는 비용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금리 15%짜리 카드론 1000만 원을 1년 더 끌고 가면 이자만 150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의 투자로 150만 원을 확정으로 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으면 150만 원은 확실하게 아낍니다. 고금리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고수익 선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빚을 갚아서 얻는 수익은 직선입니다. 시장이 어떻든 금리만큼 정확히 매년 같은 크기로 벌어줍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은 위아래로 출렁이는 선입니다. 긴 시간으로 보면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간에 마이너스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이너스 구간에도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빚이 하나라도 있으면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상금이 없다면 상환보다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둘째, 회사가 함께 넣어주는 돈이나 세액공제처럼 즉시 확정되는 혜택이 있다면 그건 웬만한 대출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셋째, 금리가 아주 낮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그걸 서둘러 갚느라 투자를 통째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외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넣는 순간 그만큼이 확정되는 구조라서 웬만한 대출 금리보다 확정 수익률이 높은 셈입니다. 다만 이 돈은 오랫동안 묶이고 중간에 깨면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가 넘는 빚이 있다면 그쪽이 여전히 먼저입니다. 반대 방향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의 정반대입니다. 대출 이자는 확정된 비용이고 투자 수익은 불확실한 기대니까 확실한 비용을 내고 불확실한 수익을 사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신용융자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금리가 높고 반대매매 위험이 있는 돈은 방향을 맞춰도 중간에 버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빚을 갚으면 우선 잠이 잘 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줄어드니 생활이 안정되고 신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잃는 것도 있습니다. 갚아버린 돈은 다시 꺼내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다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상환은 유동성을 포기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의 맨 앞이 비상금인 겁니다.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만기 전에 갚을 때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고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반드시 내 대출 약정을 확인하세요. 다른 하나는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입니다. 변동금리라면 금리가 오를 때 부담도 같이 커지니까 지금 금리가 같아도 먼저 갚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할 일을 5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대출을 전부 적고 금리 순으로 줄을 세운다. 둘째, 생활비 서너 달치 비상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세금과 비용을 뺀 내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정한다. 넷째, 그 숫자보다 금리가 높은 빚부터 갚는다. 다섯째, 그보다 낮은 금리는 상환과 투자를 나눠서 병행한다. 그리고 6달에 한 번씩 금리와 잔액을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도 짚겠습니다. 첫째, 내 대출 금리를 모르는 것, 기준이 없으면 결정은 늘 기분으로 흘러갑니다. 둘째, 비상금까지 털어서 전부 갚는 것, 그러면 다음 사고 때 더 비싼 빚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10%가 넘는 빚을 놔둔 채로 몇 %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 그건 앞문으로 벌고 뒷문으로 더 크게 새는 구조입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금리와 수익률, 세금 비율은 모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자 가정입니다. 실제 금리와 조건, 세금은 개인의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다르고 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대출 상품이나 금융회사,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그 금리만큼의 확정 수익입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내 대출 금리와 세금을 뺀 기대 수익률, 이 둘을 비교해서 높은 쪽부터 하면 됩니다. 고금리 빚은 무조건 먼저, 낮은 고정금리 빚은 투자와 병행,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는 언제나 비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바로 그 비상금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